당신의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 10년 뒤에도 안녕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30년 넘게 교단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친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과 함께 그의 통장에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까지 더해 10억 원이라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액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뒤 그에게 남은 것은 0이라는 숫자와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아온 김정수 선생님의 퇴직 후 꿈은 소박했습니다. 아들, 딸 결혼할 때 손 벌리지 않고 떳떳하게 도와주고 아내와 함께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구는 주식으로 아파트 한 채 값을 벌었다더라, 누구는 코인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로 우량주 몇 개를 사두었죠. 운이 좋게도 시장이 괜찮았고 몇백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통장에 찍힌 빨간 숫자는 김 선생님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교직에만 있었지 내 머리가 어디 가는 게 아니었어. 작은 성공은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레버리지라는 달콤한 유혹에 손을 댔습니다. 빚을 내 투자금을 키우는 방식이었죠. 증권사 신용거래로 빌린 돈, 그리고 아내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까지. 그렇게 불어난 10억 원을 그는 소위 대박이 날 거라는 한두 종목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몰빵 투자를 감행한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덕은 은퇴한 노교사의 꿈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레버리지의 공포가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10%가 떨어지면 내 돈은 30%, 40%가 사라졌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강박에 그는 밤잠을 설쳐가며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작은 반등에 희망을 걸었다가 더 큰 하락에 절망하는 뇌동매매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2년이 채 되지 않아 그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던 10억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조용하던 저녁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눈물은 그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김정수 선생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빠지는 세 가지 함정에 그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준비 없는 조급함입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많은 은퇴자들이 갑자기 손에 쥔 목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몰라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투자를 시작했다가 실버 파산을 맞는다고 합니다.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 역시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퇴직금으로 곧장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99%는 실패한다. 평생 모은 돈을 아무런 경험과 공부 없이 한 번에 던지는 것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과거 성공에 대한 착각입니다. 교사, 공무원, 대기업 임원. 한 분야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인정받은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월급 통장이 찍히던 직장과는 완전히 다른 정글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주식시장의 수익률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을 공부하기보다 자신의 감을 믿는 순간 실패는 시작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가족과의 단절입니다. 한 법률 전문 채널에 따르면 배우자 몰래 투자했다가 생긴 빚은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온전한 개인의 빚으로 남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적 실패가 곧바로 가정이 무너지는 최악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투명한 소통 없이 내린 독단적인 결정은 돈뿐만 아니라 세상 가장 소중한 관계마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실패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또한 우리에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실패가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60대 초반의 박영철 씨는 은퇴 후 무리한 선물 투자로 9천만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70만 원이 넘어 숨조차 쉬기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를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것은 다름 아닌 아내의 말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박영철 씨는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끌어안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였지만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였습니다. 법원에서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고 그는 3년간 매달 28만 원씩 빚을 갚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땀 흘려 돈을 벌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감당 못할 빚에 쫓기던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현실적인 제도의 도움을 받아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김정수 선생님의 전철을 밟지 않고 박영철 씨처럼 다시 일어설 힘이라도 남겨둘 수 있을까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기 위한 3가지 현실적인 철칙을 제안합니다. 철칙 첫 번째, 생존 통장과 투자 통장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십시오. 당신의 퇴직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당신과 배우자의 남은 인생을 책임질 생명줄입니다. 이 돈은 IRP 계좌 등을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며 절대적인 안전지대에 두어야 합니다. 투자는 이 생존 자금을 제외하고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여유 자금, 즉 최악의 경우 모두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투자에 흔들려서는 안 될 제일 원칙입니다. 철칙 두 번째, 2년 1,000만 원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만약 투자를 꼭 해야겠다면 최소 2년 동안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시장을 직접 경험해보는 훈련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은 돈을 버는 시간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수업 시간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던 것보다 더 치열하게 경제 뉴스를 보고 시장의 원리를 공부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2에서 3년이 지나도 꾸준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투자가 나와는 맞지 않는 길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철칙 세 번째, 가족 투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십시오. 투자는 절대 혼자 하는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투자를 하는 동안에도 배우자와 자녀들에겐 나의 투자 계획과 원칙,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솔직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모한 결정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이자 어려운 시기에 가족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라는 인식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초반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부으면 결승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쓰러지고 맙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한국의 주식시장은 때때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혹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성실하게 땀 흘려 쌓아 올린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제2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성공해야 할 재테크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충분히 공부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 걸음씩 신중하게 나아간다면 투자는 독이 아닌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노후 자금 관리 원칙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